가만 보니 어머니는 우리한테 그냥 빚이에요. 그 거짓골 하고 다니시는 것 좀 보세요. 이 돈이나 쥐고 당장 나가요. 우리 병원격 떨어지잖아요. 비에 젖은 노모의 얼굴에 꼬깃한 2만 원이 비 맞듯 툭 하고 얹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아들은 그걸 던지듯 주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정부 일을 하는 막내딸만 쓸쓸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한 물을 받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의 눈물이 처음으로 미소를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단 한 명만 정답을 맞췄거든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김옥부는 40년 넘게 운영했던 식당 부지와 남편이 남긴 외곽 토지가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보상금을 받자 그 수천억 원의 거액을 자신 소유의 은밀한 명의신탁법인과 안전한 금고대여 서비스에 분산하여 숨기셨습니다. 옥부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전 돈 앞에서 그들의 진심과 인간성을 확인하려는 냉정한 시험을 계획하셨습니다. 옥부는 40년 전 식당에서 일할 때 입던 허름한 옷을 찾아 꺼내 입고 거지 행색으로 변장하셨습니다. 옥부는 첫 번째 시험 상대로 성공한 아들 김태수 원장의 고급 피부과 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옥부는 일부러 병원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며 아들을 호출하셨습니다. 접수대 직원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원장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김태수가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로비에 등장했습니다. 김태수는 초라한 행색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에 값비싼 옷을 입은 VIP 환자들이 어머니를 쳐다보는 것이 김태수는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김태수가 어머니를 구석진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옥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초라한 행색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아파서 왔지.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태수 내 병원에 왔는데. 김태수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프면 동네 병원에 가. 여기는 엄마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야. 빨리 나가. 옥부는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지금 내 엄마한테 할 소리니? 김태수가 품에서 지갑을 꺼내 꼬깃꼬깃한 2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옥분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얼른 택시 타고 가. 내 명성에 먹칠하지 말고. 제발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 마. 김태수는 병원 경비원을 불러 어머니를 급히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옥부는 아들에게 받은 돈을 움켜쥔 채 비참한 심정으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옥부는 곧바로 작은 아들 김태민 변호사가 일하는 대형 로펌의 스카이 라운지로 이동하셨습니다. 옥부는 로펌 안내 데스크에서 김태민에게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김태민의 비서가 내려와 옥분을 응대했습니다. 비서가 옥분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태민 변호사님은 지금 중요한 외국 클라이언트 미팅 중이십니다. 갑자기 찾아오셔도 면담은 불가능하세요. 옥분이 초조하게 비서에게 사정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얼굴 좀 볼 수 없을까? 나한테 급한 일이 생겼단다. 비서는 김태민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외부인 접견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로펌으로 불필요한 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옥부는 아들의 냉정한 말에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셨습니다. 옥부는 로펌 입구에서 경비원의 제지를 받으며 빗속으로 강제로 퇴장당하는 잔혹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옥부는 비를 맞으며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막내딸 김영희가 가정부로 일하는 강남의 대저택으로 향하셨습니다. 영희는 대저택 현관 앞에서 우산을 쓰고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영희는 초라한 어머니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희는 모든 것을 잊고 달려와 빗속에서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옥부는 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오랫동안 통곡하셨습니다. 영희는 대저택 주인에게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하며 하룻밤만 묵을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영희는 결국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몇만 원을 꺼내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희는 어머니를 자신의 낡은 반지하 새방으로 모셔왔습니다. 영희는 어머니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극진히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영희의 헌신적인 효심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수천억 자산과 두 아들을 시험하고 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영희는 어머니의 상상도 못했던 비밀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어머니의 괴로운 마음을 헤아려 비밀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옥부는 곧바로 오랜 재정 파트너인 박 이사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옥부는 박 이사에게 두 아들의 사업체와 개인 통신에 대한 합법적, 비합법적 감시 및 정보 수집을 지시하며 참교육의 기반을 다지셨습니다. 박 이사는 옥분의 지시에 따라 태수와 태민의 사무실과 차량의 첨단 녹음 및 위치 추적 장치를 은밀하게 설치하며 본격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옥부는 이 실험을 통해 두 아들의 위선과 현대 사회의 냉정한 민낯을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셨습니다. 김옥부는 박 이사를 통해 아들들의 사업체 관련 민감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박 이사는 김태수 병원이 과거 저질렀던 환자 은폐 의료사고 기록과 김태민이 연루된 로펌 내부의 비윤리적인 사건 파일들을 은밀하게 옥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은 어머니가 사라진 후에도 연락이 없자 혹시 어머니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집을 나간 것인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재산 여부를 탐색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밀스러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김옥부는 익명의 제보자 신분을 이용해 김태수 병원에 대한 의료진실규명위원회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고의적으로 접수시키셨습니다. 이 서류는 태수병원의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김태민은 옥분이 생전에 남긴 것으로 조작된 사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개인 부채와 채권자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짜 통지서는 옥분이 준비한 탐욕을 시험하는 미끼였습니다. 김태수는 갑자기 들이닥친 조사관들 때문에 병원 내에서 심각한 패닉에 빠지셨습니다. 병원 운영 정지 위기에 몰리자 김태수는 자신의 명성과 재산이 동시에 위협받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김태수가 동생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태민아, 큰일 났어. 병원에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고. 너 변호사잖아. 빨리 좀 도와줘. 김태민은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상황은 알아봤어. 형의 의료과실이 법적으로 너무 명백해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 괜히 엮여서 나까지 부채를 떠안을 수는 없어. 난 형을 도울 수 없어. 김태민은 형의 긴급 법률 지원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부채 전가 우려를 내세웠습니다. 막내딸 김영희는 어머니의 복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고 두 오빠가 위기에 처하자 걱정이 되셨습니다. 김영희가 어머니 옥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정말 크게 다칠까봐 무서워. 이젠 그만하면 안 될까? 김옥분이 단호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니다, 영희야. 이것이 너희 오빠들이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다. 그리고 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거다. 김옥부는 김태민의 로펌 비리 관련 민감한 정보를 탐사보도 기자 이준혁의 메일함에 익명으로 제보하셨습니다. 이는 김태민의 로펌 내 입지를 흔들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불씨가 되었습니다. 김태수는 병원 운영 정지 위기에 몰리자 어머니의 거지 행색이 자신들을 시험하기 위한 연극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김태수는 모든 것을 돌이키기 위해 어머니의 행방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김태민 역시 로펌 내에서 신뢰를 잃고 자천 위기에 몰리자 형과 비밀리에 만나 어머니의 재산 여부를 탐색하셨습니다. 김태민은 김영희가 어머니를 숨겼을 것이라는 의혹을 형에게 공유하며 탐욕을 키웠습니다. 김옥부는 두 아들의 행동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김옥부는 박 이사를 통해 과거 자신의 자산 은닉을 위한 법률 자문 과정에서 김태민의 로펌이 비윤리적 행위를 권유하고 기밀을 누설했던 것을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옥부는 김태민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로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옥부는 그 소송의 변호인으로 김태민의 로펌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계 최고 베테랑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면 승부를 예고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법조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태민은 로펌 대표의 압력으로 어머니를 상대로 한 소송의 방어팀에 강제 배치되었습니다. 김태민은 윤리적으로 괴로운 입장에 처했지만 자신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 비굴하게 형 김태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옥부는 이 모든 과정을 김영희에게 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김영희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강인함과 냉철한 판단력에 새삼 놀라셨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부채만 남겼다는 정보를 믿게 되어 절망하는 동시에 어머니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김영희를 표적으로 삼을 계획을 은밀히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태민은 로펌 변호사로서 어머니 김옥분의 거액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실이 법조계에 알려지자 김태민의 도덕성과 명성은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김태수의 병원은 의료진실규명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로 환자 안전 불감증이 드러나 대대적인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태수는 환자와 직원들에게 모든 비난을 받으며 완전히 몰락하셨습니다. 탐사보도 기자 이준혁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김태수 병원의 비리 및 김태민의 로펌 부조리 사건을 심층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의 카메라가 태수 병원 앞에 등장하며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로 집중되었습니다. 김태수는 이준혁 기자에게 불법적인 현금과 향응을 제공하며 기사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준혁은 김태수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준혁은 옥분이 제공한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보도 일정을 확정하셨습니다. 김태민은 어머니가 뒤에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셨습니다. 김태민은 형 김태수와 함께 김영희가 어머니를 숨기고 있다고 판단하여 김영희의 반지하 새방을 예고 없이 급습했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이 반지하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김태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김영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네가 숨기고 있는 거 다 안다. 김태민이 차가운 표정으로 김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수천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 빼돌렸을 리 없잖아. 네가 아는 것을 전부 말해. 우리를 도우면 내 몫을 두둑이 챙겨줄게. 김영희는 두 오빠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분노하여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오빠들, 제발 돈 때문에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 김영희는 오빠들의 비열한 회유와 협박을 단호하게 뿌리치셨습니다. 김옥부는 박 이사를 시켜 두 아들에게 파산한 어머니가 숨겨둔 비자금이 수천억 대에 달하며 영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소문을 흘리셨습니다. 이 소문은 두 아들의 탐욕을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김영희는 이준혁 기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김영희가 이준혁 기자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기자님, 어머니의 건강과 안전이 너무 걱정돼요. 보도를 잠시만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이준혁 기자는 김영희의 순수한 효심에 감동하셨습니다. 이준혁은 언론의 사명을 들어 김영희의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준혁은 대신 김영희에게 숨겨진 자산의 존재를 언급하며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공격은 영희 씨 당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어머니의 뜻을 믿으세요. 김영희는 어머니가 자신에게만 말했던 비밀이 외부에 알려질까 불안하셨습니다. 김옥부는 두 아들이 곧 김영희를 표적으로 삼아 협박할 것을 예측하셨습니다. 옥부는 김영희에게 잠시 몸을 피하라고 지시하시는 동시에 자신이 직접 언론에 출연할 최후의 기자회견 계획을 세우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셨습니다. 김옥부는 박 이사를 통해 두 아들이 자신에 대해 나누었던 모욕적인 대화 녹취록을 확보하셨습니다. 이는 박 이사가 사전에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얻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김옥부는 이준혁 기자에게 비밀리에 접촉하여 자신이 곧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옥부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이준혁 기자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은 어머니가 실종된 후에도 재산 관련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오히려 김영희에게 협조하면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파렴치한 제안을 하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김태민은 로펌 소송 과정에서 어머니의 변호인에게 철저하게 논파당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김태민은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직감하셨습니다. 김옥부는 기자회견장에 들어설 때 입을 의상과 두 아들이 보낸 모욕적인 문자들이 담긴 휴대전화 및 녹취록을 준비하며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한편 이준혁 기자는 김영희가 어머니에 대해 보여준 순수한 마음과 헌신에 깊이 감명하셨습니다. 이준혁은 단순한 취재 대상을 넘어 김영희를 돕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준혁은 취재 중 확보한 김태수와 김태민 관련 극히 민감한 자료들을 일부 공개하셨습니다. 이준혁은 김옥분의 자산 확보 및 은닉 과정을 김영희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자산 은닉을 위한 법률 자문 과정에서 김태민의 로펌 고문 변호사가 불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밝혀내셨습니다. 김영희는 두 오빠들이 자신을 협박하고 어머니의 행방을 캐묻는 것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김영희는 이준혁의 도움으로 박 이사가 관리하는 어머니의 비밀 별장으로 몸을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밀 별장에서 김옥분과 김영희는 제외하셨습니다. 김옥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너만은 이 비정한 세상에서 안전해야 한다. 내가 계획한 일에 흔들리지 마라. 김태수의 병원은 의료진실규명위원회의 공식 조사를 통해 대대적인 운영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태수는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김태민 역시 어머니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 직전에 몰리셨습니다. 로펌은 김태민의 부적절한 가족관계와 비리 연루 의혹을 문제 삼아 그에게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내리셨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어머니의 거지 행색이 자신들의 탐욕을 겨냥한 치밀한 시험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으셨습니다. 두 아들은 뒤늦게 김영희의 반지하 새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은 영희가 떠난 텅 빈 새방에서 어머니가 남긴 가족사진 한 장을 발견하셨습니다. 두 아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놓친 것이 돈이 아닌 어머니의 진심이었음을 어렴풋이 자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아직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김옥부는 비밀별장에서 김영희를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옥부는 이준혁 기자와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옥부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최후의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준혁은 두 아들의 몰락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하여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셨습니다. 옥분 회장의 참교육에 대한 여론이 폭발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셨습니다. 김옥부는 기자회견 직전에 김태수와 김태민에게 단 한 번의 마지막 면회 기회를 주셨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들지 못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희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김태민 역시 흥분하여 어머니에게 간청했습니다. 저희가 엄마를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로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발 기회를 주세요. 김옥부는 여전히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두 아들을 보며 냉정하게 관계를 단절하셨습니다. 김옥부는 기자회견에서 사용할 핵심 반전 증거로 두 아들이 보낸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와 그들의 탐욕스러운 대화 녹취록을 준비하며 최종 폭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김옥분 회장은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옥부는 두 아들의 비정한 위선과 막내딸의 진심 그리고 자신이 숨긴 수천억 자산의 존재를 만천하에 공표하며 참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준혁 기자는 옥분 회장의 기자회견 실황을 생중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과 두 아들의 몰락 과정을 전 국민에게 빠짐없이 전달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기자회견장의 한쪽 구석에는 김태수와 김태민이 몰래 참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폭로를 지켜보던 두 아들은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극심한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여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옥분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거지 분장 당시 두 아들에게 당했던 모욕적인 순간들을 담은 증거 사진들과 녹취록을 대형 화면으로 공개하셨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효는 돈이나 학벌로 판단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어서 김옥부는 숨겨진 수천억 자산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옥부는 그 돈의 유일한 상속자로 막내딸 김영희를 지목하는 충격적인 유언장을 발표하여 즉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셨습니다. 김영희가 어머니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렇게 큰 돈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김옥분이 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내 진심이 이 재산의 유일한 주인이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사용해라. 이준혁 기자의 보도는 시청률 대박을 기록했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모든 명예와 재산을 잃는 절정의 순간이 연출되셨습니다.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되찾은 김옥분과 김영희는 한적한 해변가 별장에서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김옥부는 자신이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하며 느꼈던 소박한 기쁨을 김영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옥부는 김영희와 함께 재산을 사회에 의미 있게 사용할 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김영희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학력과 무관하게 꿈을 지원하는 봉사재단을 설립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김태수와 김태민은 기자회견을 보고 난 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셨습니다. 두 아들은 탐욕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김영희에게 찾아갔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김영희에게 억지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재단 설립에 기여해서 너를 돕겠다. 우리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다오. 김태민이 태수의 옆에서 비굴하게 거들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재단 설립의 법률적인 부분을 돕겠어. 우리를 받아줘. 김영희는 오빠들의 비굴한 모습에 일말의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김영희는 어머니의 뜻과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이들을 냉정하게 물리치고 봉사재단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셨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은 재산 상속 문제로 김영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재기를 노리셨습니다. 이들은 김옥분 회장이 치매에 걸렸다는 거짓 진단서를 은밀히 확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재산 상속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익명의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비열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김옥부는 두 아들이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예감하셨습니다. 옥부는 김영희와 이준혁 기자의 협력을 통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옥부는 김영희 봉사재단 설립 기념일을 기쁘게 맞이하셨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구성되고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김옥부는 재단 설립식 직후 김영희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앞으로 닥칠 시련에도 흔들리지 마라. 김영희는 자신의 삶을 바꾼 어머니의 결정에 감사하셨습니다. 김영희는 재단 운영을 통해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이준혁 기자는 재단의 홍보를 맡아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김옥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들의 끊임없는 탐욕의 깊은 피로감을 느끼시며 이 모든 싸움을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김영희 봉사재단 설립 기념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직후 김영희가 과도한 업무와 오랜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되는 충격적인 두 번째 위기가 발생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막대한 부를 얻은 막내딸의 비극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옥분 회장의 참교육 방식이 너무 가혹했다는 대중의 동정 여론이 일시적으로 흔들리셨습니다. 이 틈을 노려 김태수와 김태민은 옥분 회장의 거짓 치매 진단서 조작 자료를 들고 법원에 어머니의 유언 무효 및 성년 후견인 지정 소송을 제기하며 맹렬히 반격하셨습니다. 이는 김영희가 쓰러진 지 단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김태수가 의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의사를 동원하여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허위 증언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김태민은 변호사 지식을 동원해 재단 설립 과정의 법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드셨습니다. 김옥부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김영희를 보며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자신이 두 아들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스스로를 탓하셨습니다. 김옥분이 침대 옆에서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너까지 이렇게 만들었니? 영희야, 제발 눈을 떠다오. 이준혁 기자는 두 아들의 비열한 소송 제기에 분노하셨습니다. 이준혁은 김옥분 회장을 돕기 위해
김태수 병원의 과거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여 역공을 준비하셨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은 김영희의 병실 앞에서 김옥분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김태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김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유 원장을 철회하고 소송을 취하하세요. 그러면 영희를 법적으로 돕겠습니다. 김태수는 병실 침대를 쳐다보며 협박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이렇게 아픈 건 다 내 어머니의 독선 때문이야.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협조해라. 김옥부는 두 아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마지막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김옥부는 이준혁 기자에게 모든 비밀 자료를 공개하며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탐욕 자체를 완전히 근절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이준혁은 김태민이 과거 로펌에서 처리한 부당거래 내역과 김태수의 병원 자금 횡령 증거를 확보하셨습니다. 이준혁은 두 아들의 비리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할 준비를 완료하셨습니다. 김옥부는 김영희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옥부는 침묵 속에서 김영희의 병실을 묵묵히 지키며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은 어머니의 소송 취하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 자금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김영희가 당장 거액의 상속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동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김영희의 치료비 지불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옥부는 박 이사를 시켜 익명으로 개인 자금 전액을 병원에 기부하며 두 아들의 비열한 협박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은 한편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재산의 법정 상속분이라도 확보하려는 마지막 탐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옥부는 김영희의 손을 잡고 속으로 되뇌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모든 것을 견뎌줘서 고맙다. 너의 회복만이 이 모든 위기를 끝낼 유일한 열쇠다. 며칠 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김영희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병실에 모인 어머니와 두 오빠를 향해 김영희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모이는 감격적인 순간이 연출되셨습니다. 김영희는 의식을 되찾자마자 김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상속받은 재산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재단에 기부할게요. 이게 엄마의 뜻이잖아요. 김영희의 숭고한 결단은 김태수와 김태민의 유언 무효 소송 목적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김태수는 김영희의 회복을 위해 의사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태수는 자신의 오만함과 생명경시 태도를 진심으로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김태민은 김영희의 숭고한 결단과 형의 참회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김태민은 자신이 제기했던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셨습니다. 김태민은 로펌 비리 관련 내용을 이준혁 기자에게 공개적으로 자백하셨습니다. 김옥부는 김영희의 숭고한 결정을 존중하셨습니다. 옥부는 수천억 원의 재산을 봉사재단에 공식적으로 기부하는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이는 두 아들의 소송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준혁 기자는 김태수와 김태민이 진정으로 참회하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셨습니다. 이준혁은 이를 통해 참교육의 성공과 가족의 화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은 자신들이 저지른 의료 및 법률 비리 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내용을 통보받으셨습니다. 두 아들의 참회와 새 출발은 의무적인 속죄로 시작되셨습니다.
김태수는 병원 문을 닫고 작은 무료 진료소를 개업하셨습니다. 김태수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봉사하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김태민은 로펌을 떠나 공익인권 변호사로 새 출발을 다짐하셨습니다. 김옥부는 두 아들의 진심 어린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하셨습니다. 옥부는 김영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이 재단의 진정한 가치는 내 마음속의 순수한 사랑이다. 김영희는 완치 후 봉사재단 운영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김영희는 학력과 무관하게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자신의 소박한 꿈을 실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은 김영희에게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잘못을 무릎 꿇고 사죄하셨습니다. 김영희는 진심으로 이들을 용서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셨습니다. 김옥부는 두 아들이 과거의 탐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모든 참교육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준혁 기자는 김옥분 회장의 감동적인 결말을 보도하며 자신의 취재 목적이었던 사회정의 실현을 완벽하게 이뤄내셨습니다. 김영희는 재단을 통해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동시에 어머니에게는 이제 진정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김옥부는 가족들의 화해와 새로운 출발을 확인하셨습니다. 옥부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음을 깨달으시며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옥부는 김영희가 잠든 사이 작은 편지 한 장만을 탁자 위에 남기셨습니다. 옥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을 나서며 모든 물질적인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홀로 서기에 나서셨습니다. 편지에는 옥분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참회가 나의 마지막 유산이다. 이제 너희는 내 도움이 필요 없다. 이 재단의 정권은 너의 몫이다. 김영희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김영희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김영희 봉사재단을 이끌며 소박하지만 영향력 있는 사회사업가로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은 어머니의 부재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셨습니다. 두 아들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의료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김영희를 헌신적으로 돕기로 하셨습니다. 김태수는 무료 진료를 통해 잃었던 명예와 자존감을 되찾으셨습니다. 김태민은 공익소송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재단은 크게 성장하여 전국적인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김영희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존경받는 사회봉사자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은 매년 어머니의 생신에 함께 모여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돕는 끈끈한 가족애를 회복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준혁 기자는 김옥분 회장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김영희와는 재단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김영희는 여전히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추구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진심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김영희의 헌신적인 활동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재단은 학력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태수와 김태민은 자신들이 받은 사회봉사 명령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두 아들은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김옥부는 여행 중에도 박 이사를 통해
재단의 성장과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옥부는 자신이 세운 참교육이 성공했음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김영희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보관하셨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를 물려주신 어머니의 뜻을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어느 날 김영희는 재단 후원 지역의 해외 봉사활동 사진 속에서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 옥분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셨습니다. 김영희는 어머니가 여전히 가족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김옥분의 마지막 행방은 가족에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돈보다 소중한 진정한 가족애라는 교훈이 영원히 자리 잡으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아우트로. 인생을 건 시험의 끝. 김옥분 회장의 참교육은 결국 성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신이 남긴 수천억 원이 빚으로 돌아올까 두려워 어머니를 외면했던 두 아들, 김태수와 김태민.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참회에 이르렀고 무료 진료소와 공익 변호사라는 새로운 길에서 봉사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반면 거지 행색의 어머니를 조건 없이 사랑으로 안아준 막내딸 김영희는 어머니의 수천억 유산과 함께 진심이라는 가장 큰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영희는 그 거액을 사심없이 사회에 환원하며 학력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꿈을 지원하는 봉사재단을 통해 어머니의 뜻을 꽃피웠습니다. 김옥분 회장은 모든 것을 이루신 후 홀로 조용히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녀의 행방은 가족들에게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았지만 그녀가 남긴 가르침은 영원히 가족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 인간의 가치와 가족의 사랑을 압도할 수 없다는 진실을 가슴 저리게 일깨워줍니다. 탐욕의 어둠 속에서도 끝내 피어난 진정한 가족애의 승리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